한밤중 편의점 쓰레기통에서 들려온 아기의 울음소리. 27살 청년은 그날 자신의 인생을 바꿀 선택을 했다. 얼어붙을 것 같은 한겨울 새벽, 갓난아기는 파란 입술로 힘겹게 울고 있었다. 이미 체온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시겠다고요? 현재 월세 반지 하방에 사시는데 야간 알바와 택배 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주변의 반대와 걱정 속에서도 청년은 선택을 포기하지 않았다. 2년간의 준비 끝에 마침내 입양에 성공했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15년이 흘렀다. 버려진 아기는 아버지의 자랑이 되었고 청년은 성공한 회사원이 되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또 다른 아기의 운명을 바꾸게 되는데,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소리를 전하는 지혜소리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따뜻한 감동과 희망의 이야기로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칼바람이 매섭게 불어닥치는 1월의 새벽, 서울 변두리의 한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김민우는 카운터에 앉아 졸음과 싸우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진눈깨비가 흩날리고 있었고 매서운 한파로 인해 길거리에는 인적이 전혀 없었다. 민우는 창가에 달라붙은 얼음꽃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번듯한 직장을 구하지 못한 그는 벌써 2년째 이 편의점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삑삑 편의점 자동문이 열리는 소리에 민우는 하품을 멈추고 허리를 곧게 폈다. 술에 취한 중년 남성이 들어와 컵라면을 사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는 문득 자신의 미래를 생각했다. 이대로 계속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였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에 민우는 귀를 기울였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했지만 분명 다른 소리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카운터에서 일어나 편의점 뒷문 쪽으로 걸어갔다.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고 그것이 아기의 울음소리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민우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다. 뒷문을 열자 더욱 거세게 불어오는 찬바람에 민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 쓰레기통 근처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를 따라가 보니 작은 박스 하나가 놓여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박스를 열어보는 순간 민우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얇은 담요 하나에 둘러싸인 채 새빨간 얼굴로 울고 있는 갓난아기였다. 이게 무슨... 민우는 망설임 없이 박스에서 아기를 안아들었다. 아기의 몸은 차가웠고 입술은 이미 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즉시 자신의 파카를 벗어 아기를 감싸 안았다. 편의점으로 뛰어들어가 즉시 119에 신고를 했지만 구급차가 오기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어 보였다. 민우는 계산대 뒤에 있던 온장고에서 따뜻한 물병을 가져와 담요로 감싸고 아기 곁에 두었다. 제발 버텨줘. 민우는 아기를 품에 안은 채 계속해서 자신의 체온을 나눠주려 애썼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멀리서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아기는 이제 울음소리도 약해져 있었다. 민우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민우는 마치 자신의 아이를 보내듯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기를 넘겼다. 경찰도 함께 출동했고 민우는 아기를 발견한 정황에 대해 자세히 진술해야 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아기의 안위로 가득했다. 진술을 마치고 난 뒤 민우는 망설임 없이 구급차를 따라 병원으로 향했다. 새벽에 응급실은 적막했다. 의료진들이 아기의 치료에 들어갔고 민우는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대체 누가 이런 짓을... 분노와 안타까움이 교차하는 순간이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의사가 나왔고 다행히 아기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순간 민우의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내가 이 아이를... 그는 자신의 생각에 스스로 놀랐다. 하지만 그 생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편의점으로 돌아가는 길, 민우의 마음속에는 이미 작은 씨앗이 심어져 있었다. 다음날 아침 민우는 겨우 2시간을 잠든 채 다시 병원을 찾았다. 평소라면 피곤하다고 징징거렸을 시간이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병원 신생아실 앞에 서서 민우는 유리창 너머로 아기를 바라보았다. 어젯밤에 창백하고 파랗게 질렸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아기는 포근한 담요에 쌓여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김민우 씨시죠?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민우가 돌아보니 경찰관 한 명과 중년의 여성이 서 있었다. 네, 제가 김민우입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미영입니다.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셋은 병원 카페테리아로 자리를 옮겼다. 경찰은 CCTV를 확인했지만 아기를 버린 사람의 신원을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새벽의 어둠 속에서 후드티를 깊게 덮어 쓴 사람이 박스를 놓고 가는 모습만이 찍혀 있었다고 했다. 아기의 친부모를 찾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일단 응급보호시설로 이송하고 입양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장미영의 말에 민우는 손에 진 종이컵을 꽉 쥐었다. 그게 제가... 민우는 머릿속에서
맴돌던 생각을 꺼내기로 결심했다. 제가 이 아이를 키우고 싶습니다. 입양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미영 선생이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의 현재 상황으로는, 특히 혼자서는 더더욱. 민우는 손을 꽉 쥐었다. 병원에서 아기는 건강을 되찾고 있었지만 이제 곧 보육원으로 이송될 예정이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 안정적인 직장이 필요하고 재정 상태도 개선되어야 해요. 주거 환경도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입양 부모 교육도 받으셔야 합니다. 민우는 매일같이 병원에 들렸다. 퇴근 후 녹초가 되어서도 아기를 보기 위해 달려갔다. 간호사들은 그런 민우를 눈여겨보았다. 매일 오시네요. 네, 걱정돼서요. 아기 상태는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곧 천사의 집이라는 보육원으로 가게 될 거예요. 마지막 병원 방문 날 민우는 처음으로 아기를 안아볼 수 있었다. 작은 손가락이 그의 손가락을 꼭 쥐는 순간 민우는 결심했다. 다음 날 민우는 물류센터에 정직원 지원서를 냈다. 야간 알바를 그만두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한 것이다. 보육원도 찾아갔다. 아기를 면회하고 싶습니다. 원장 수녀님은 민우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당신이 그 청년이군요. 병원에서 이야기 들었어요. 민우는 자신의 상황을 모두 설명했다. 부족한 현실, 하지만 노력하고 싶은 의지, 그리고 아기에 대한 마음까지. 쉽지 않은 길이 될 거예요. 원장 수녀님이 말했다. 하지만 기회는 있습니다. 2년,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동안 준비하실 수 있나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아요. 우선 아기 이름부터 지어주세요. 여기서 지내는 동안 필요하니까요. 준호요. 준호라고 지어주고 싶습니다. 그날부터 민우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다. 매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보육원을 찾았다. 준호는 날이 갈수록 쑥쑥 자라났고 민우를 볼 때마다 환하게 웃었다. 포기하지 마세요. 원장 수녀님이 민우의 어깨를 두드렸다. 당신의 진심이 통할 거예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앞으로의 2년, 그 시간이 아무리 힘들어도 버텨내리라 다짐했다. 준호의 웃음소리가 그의 삶의 이유가 되었다. 김민우 씨, 이번에도 성적이 최상이네요. 물류관리 자격증 학원 강사가 놀란 듯 말했다. 퇴근 후 매일 밤 자격증 공부를 하는 것이 어느덧 1년째. 민우의 책상에는 이미 지게차 운전기능사, 물류관리사 자격증이 놓여 있었다. 수녀님, 이번에 승진했습니다. 토요일 보육원을 찾은 민우가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 물류팀 팀장으로 승진했어요. 이제 월급도 많이 올랐습니다. 원장 수녀님은 미소를 지었다. 1년 동안 그의 변화를 지켜봐 왔다. 반지하 월세방은 2층 빌라로 바뀌었고 불안정했던 일자리는 안정적인 직장이 되었다. 아빠, 이제 두 돌이 된 준호가 민우를 보자 팔을 벌리고 달려왔다. 보육원 선생님들은 매주 빠짐없이 찾아오는 민우를 준호 아빠라고 불렀다. 아빠와 작은 손을 뻗어 민우의 옷자락을 잡는 준호의 모습에 민우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걷는 것도 완전히 익숙해졌네요. 보육원 선생님이 말했다. 네, 이제는 뛰기도 해요. 근데 아직도 밤에 가끔 울어요. 잠에서 깨면서 아빠를 찾는 것 같아요. 민우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아직 1년이 더 남았다. 입양 자격을 갖추기까지는 더 많은 준비가 필요했다. 입양 부모 교육은 잘 받고 계시죠? 네, 매달 둘째 주 일요일마다 받고 있어요. 아동 심리 양육 방법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보육원에서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는 준호를 바라보며 민우는 육아 일기를 썼다. 준호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어떤 장난감을 좋아하는지까지 꼼꼼히 기록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난관이 찾아왔다. 준호에게 천식 증상이 나타난 것이다.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다. 민우는 또다시 주말 알바를 시작했다. 민우씨,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요? 보육원 선생님이 걱정스레 물었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민우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준호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더욱 깊어졌다. 준호는 민우의 무릎에 앉아 장난감 자동차를 굴리며 놀았다. 돌아갈 시간이 되자 작은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빠, 응, 아빠 다음에 또 올게. 민우는 준호의 작은 손을 잡고 약속을 했다. 그렇게 1년이 더 지나갔다. 민우의 통장에는 입양 후 준호를 키우기 위한 비용이 차곡차곡 쌓여갔다. 입양 부모 교육도 완료했다. 이제 마지막 심사만 남았다. 김민우 씨의 입양 신청권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원 심사실. 민우는 긴장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다. 2년간의 준비 과정이 이 순간으로 모였다. 현재 물류센터 팀장으로 근무하시는데 연봉은 4천만 원 정도군요. 심사위원이 서류를 후어보며 말했다. 예, 그리고 퇴근 후에는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 않을 텐데요. 또 다른 심사위원이 물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했습니다. 민우는 차분히 설명했다. 육아휴직 계획, 어린이집 신청 현황, 근처에 사는 보육교사, 출신 이웃 할머니의 도움 약속까지 2년 동안 하나하나 준비해온 것들을 이야기했다. 보육원 방문 기록을 보니 2년간
단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면회를 가셨네요. 네, 준호가 제 아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심사는 길었다. 민우의 재정 상태, 주거 환경, 양육 계획까지 꼼꼼히 검토됐다. 마지막으로 보육원 원장 수녀님이 입장했다. 준호는 민우 씨를 진심으로 따릅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두 사람은 이미 충분한 유대감을 형성했어요. 제가 본 예비 양부모 중 가장 성실히 준비한 분이에요. 일주일 후 민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법원 결정문을 받았다. 입양 허가. 보육원으로 달려간 민우는 준호를 품에 안았다. 준호야, 이제 정말 아빠가 됐어. 3살이 된 준호는 민우의 품에 안겨 해맑게 웃었다. 아빠 집. 첫날 밤 민우는 잠든 준호를 바라보며 일기를 썼다. 2년을 기다렸다. 하지만 그 시간이 결코 길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우리 둘의 진짜 이야기가.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2년 전 그날처럼 하얀 눈이 세상을 덮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창 안이 따뜻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하는 작은 보금자리가 생겼으니까. 준호가 3살이 되던 해 여름, 민우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다. 물류팀 팀장으로 성실하게 일하던 그를 본사에서 주목한 것이다. 김민우 씨, 본사 물류기획팀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지역센터장이 민우를 불렀다.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인재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연봉도 1,000만 원 이상 오를 겁니다. 민우는 잠시 고민했다. 본사는 강남에 있었고 출퇴근 시간이 길어질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준호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새로운 부서에서의 일은 만만치 않았다. 전국 물류망을 관리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기획하는 일은 많은 공부와 노력이 필요했다. 하지만 민우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아빠, 오늘 안 늦어? 퇴근길에 전화를 걸어온 준호의 목소리에 민우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응, 오늘은 일찍 갈게. 아빠가 맛있는 거 사갈게. 옆집 할머니께서는 민우가 늦을 때면 준호를 봐주셨다. 보육교사 출신이신 할머니는 아이를 잘 돌봐주셨고 준호도 할머니를 잘 따랐다. 민우 씨 정말 대단해요.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혼자서 아이도 키우고 직장에서도 승승장구하고. 아니에요. 준호가 착해서 그래요. 민우가 겸손하게 답했지만 사실 그 뒤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단함이 있었다. 매일 새벽 오시면 일어나 준호의 아침을 준비하고 본사로 출근했다. 퇴근 후에는 곧장 집으로 달려와 준호를 돌보고 아이가 잠든 후에도 다음날 업무를 준비해야 했다. 아빠, 늦은 퇴근에도 깨어서 기다리는 준호를 볼 때면 모든 피로가 날아가는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가 물었다. 아빠, 우리 언제 놀이공원 가? 민우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일에 치여 준호와 놀아줄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다. 그날부터 민우는 주말만큼은 온전히 준호를 위한 시간으로 비워두기로 했다. 비록 고단한 나날이었지만 준호의 웃음소리는 민우에게 살아갈 힘이 되었다. 그리고 그는 매일 밤 다짐했다. 더 열심히 해서 준호에게 더 좋은 아빠가 되어야지. 아빠, 오늘도 늦어? 준호가 전화기 너머로 물었다. 미안해 준호야. 아빠가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알았어. 할머니가 오늘도 같이 있어주신대. 민우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다. 본사로 발령받은 후 준호와 보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출근 시간도 더 일러졌고 퇴근도 자주 늦어졌다. 김 팀장님, 이번 물류 시스템 개편한 말인데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상무가 또다시 새로운 안건을 꺼냈다. 민우는 시계를 흘깃 보았다. 이미 저녁 7시였다. 퇴근길 지하철에서 민우는 준호와 찍은 사진을 바라보았다. 얼마 전 주말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일이 바빠진 만큼 주말만큼은 온전히 준호를 위해 시간을 비워두려 노력했다. 민우 씨, 요즘 준호가 좀 달라졌어요. 어느 날 옆집 할머니가 조심스레 말씀하셨다. 저녁에 자주 창밖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아빠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날 밤 민우는 잠든 준호의 방에 한참을 앉아 있었다. 많이 자란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연봉은 올랐지만 정작 아들에게 줘야 할 게 부족해진 것은 아닐까. 다음날 아침 민우는 평소보다 일찍 준호를 깨웠다. 준호야, 오늘은 아빠가 어린이집에 데려다 줄게. 정말? 야호. 오랜만에 함께하는 아침. 준호는 평소보다 더 맛있게 밥을 먹었고 더 환하게 웃었다. 민우는 그날부터 달라지기로 했다. 아침 7시 출근으로 다른 직원들보다 1시간 일찍 회사에 도착했다. 점심시간은 30분으로 줄였고 불필요한 잡담도 최소화했다. 짧아진 시간만큼 업무 효율을 높이는 수밖에 없었다. 주변의 시선은 따가웠다. 김 과장님, 오늘도 벌써 가세요? 일 좀 더 하고 가시죠? 동료들의 눈치가 보였지만
민우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갔다. 밤 7시면 어김없이 자리를 정리했다. 부장의 표정이 좋지 않았고 남아있는 팀원들의 시선도 불편했다. 하지만 그만큼 낮에 더 집중했다. 업무 보고서의 질은 오히려 더 높아졌다. 아빠. 현관문을 열면 이제는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나왔다. 오늘은 할머니랑 뭐하고 놀았어? 블록으로 집도 만들고. 비록 늦은 저녁이지만 준호의 수다는 민우의 피로를 씻어주었다. 그리고 매일 밤 민우는 준호가 잠들 때까지 곁에서 책을 읽어주었다. 승진이 늦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있었다. 하지만 아들과의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걸 민우는 조금씩 깨닫고 있었다. 김민우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본사 발령 2년 만에 민우는 과장으로 승진했다. 물류 시스템 개선으로 회사에 큰 이익을 안겨준 덕분이었다. 아빠 뭐가 축하할 일이야? 5살이 된 준호가 궁금한 듯 물었다. 아빠가 회사에서 일을 잘해서 칭찬받은 거야. 우와 우리 아빠 최고. 하지만 기쁨도 잠시. 준호의 다음 말에 민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근데 아빠, 우리 엄마는 어디 있어? 민우는 이 순간이 언젠가는 올 것이라 알고 있었다. 아동심리 상담사와도 여러 번 상담했고 준비도 해왔다. 하지만 막상 이 순간이 오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준호야, 우리 저녁 먹고 이야기하자.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저녁상을 차렸다. 준호는 평소와 달리 조용히 밥을 먹었다. 우리 준호는 특별한 아이야. 식사를 마치고 민우는 준호를 무릎에 앉혔다. 왜냐하면 하늘이 아빠한테 보내준 선물이거든. 선물이요? 민우는 그날의 이야기를 최대한 부드럽게 들려주었다. 어떻게 준호를 만났는지, 얼마나 작고 약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아빠가 되기로 결심했는지를. 그래서 난 버려진 거예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니야,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민우는 준호를 꽉 안았다. 준호는 하늘이 아빠한테 보내준 가장 소중한 선물이야. 아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바로 준호를 만난 그날이었어. 근데 진짜 엄마 아빠는요? 아빠는 모르지만 분명 그분들도 준호를 사랑했을 거야. 단지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 아빠가 싫어요. 준호가 갑자기 말했다. 아빠는 진짜가 아니잖아요. 준호는 울면서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민우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가슴이 아플 줄은 몰랐다. 한참을 망설이다 준호의 방문을 노크했다. 준호야, 아빠야, 들어오지 마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그날 밤 민우는 준호의 방문 앞에서 밤을 새웠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아빠, 준호가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우리 준호, 아빠, 미안해요. 아까 한 말 진심이 아니었어요. 준호가 민우의 품으로 뛰어들었다. 아빠가 내 진짜 아빠예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 민우는 준호를 안은 채 눈물을 흘렸다. 이제 시작일 것이다. 준호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이.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아빠, 1학기 상담 일정 나왔어요. 초등학교에 입학한 준호가 알림장을 내밀었다. 민우는 입학식 때 중요 회의로 결석했던 것이 마음에 걸렸다. 김 과장님, 다음 주 목요일에 일본 바이어들과 미팅이 잡혔습니다. 네, 준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우는 한숨을 삼켰다. 준호의 상담 일정과 겹쳐버렸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회사 일정이 갑자기. 전화로 양해를 구하자 담임 선생님이 조용히 말씀하셨다. 괜찮습니다만 준호가 많이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학부모들이 올 때마다 우리 아빠는 회사에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한대요 라며 자랑하던데 결국 그날 일본 바이어와의 미팅은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민우는 퇴근길 내내 무거운 마음이었다. 아빠 왔어? 늦은 시간에도 준호는 깨어 있었다. 미안해 준호야. 선생님하고 상담도 못하고. 괜찮아요. 우리 아빠 바쁜 거 알아요. 오히려 아들이 위로해주는 상황이 민우는 더 마음이 아팠다. 다음날 담임 선생님께서 전화를 주셨다. 다만 준호가 혼자 있는 시간이 좀 길어서 걱정이에요. 다른 아이들은 학원에 가고 민우는 고민에 빠졌다. 학원을 보내자니 아이와 마주할 시간은 더 줄어들 것 같고 그렇다고 회사 일정을 줄이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 결국 민우는 매일 밤 2시간만이라도 준호와 함께하기로 했다. 피곤해도 숙제를 봐주고 책을 읽어주고 준호의 하루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우리 아빠처럼 저도 나중에 회사 다닐 거예요. 어느 날 준호가 말했다. 왜? 그래야 아빠 힘든 거 알 것 같아서요. 민우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다. 완벽한 아빠가 될 순 없어도 최선을 다하는 아빠이고 싶었다. 비록 매일 늦게 들어와도 휴일에도 종종 회사에 나가야 해도 그래도 이렇게 이해해주는 아들이 있어 힘이 났다. 김 과장님, 이번 물류 혁신안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민우의 업무 능력은 이미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었다. 전국 물류망 최적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끈 덕분이었다. 김 과장, 해외 연수권이 있습니다. 팀장이 민우를 불렀다. 독일의 최신 물류 시스템을 배워올 수 있는 기회입니다. 6개월 과정이고
본사에서 전액 지원됩니다. 순간 민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독일 연수는 승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 하지만 6개월이란 시간 동안 준호와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게 걸렸다. 아빠 진짜 가야 해요? 그날 저녁 준호에게 이야기를 꺼내자 아들의 눈에 금세 눈물이 고였다. 6개월이면 내 생일도 지나고. 이틀 뒤 민우는 팀장에게 답을 전했다. 죄송합니다. 이번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 과장, 이번 기회를 놓치면 승진은 물 건너갈 수도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상대로였다. 그 후로 회사에서 민우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중요 프로젝트에서 제외되기도 했고 야근과 주말 출근은 더 잦아졌다. 준호야, 아빠가 또 늦을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한숨 소리가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의 그림이 교내 미술대회에서 금상을 받았다. 우리 가족이라는 주제로 그린 그림이었다. 아빠, 선생님이 왜 둘이서만 사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 우리는 둘이서도 완벽한 가족이라고 했죠. 민우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승진이나 연수가 아니라 바로 이것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눈치가 보였다. 하지만 이제는 덜 망설였다. 준호의 학예의 날에는 과감히 반차를 썼고 운동회 때는 처음으로 응원하는 아빠가 되어줄 수 있었다. 김 과장, 이번 주말에도 출근해야 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번 주말은 아들과 약속이 있어서. 돌아오는 따가운 시선이 두렵지 않았다. 준호와의 약속이 더 중요했다. 그날 밤 민우는 준호의 그림을 다시 한번 보았다. 손을 맞잡고 환하게 웃고 있는 아빠와 아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성공의 모습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퇴근이 늦어진 어느 날이었다. 아빠, 우리 반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피곤한 기색도 없이 준호가 수다를 떨기 시작했다. 다른 날 같았으면 대충 맞장 구치며 들었겠지만 오늘따라 준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친구들이 아빠 없는 애들은 불쌍하대요. 그러면서 저보고.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엄마도 없으니까 더 불쌍하다고. 민우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래서 넌 뭐라고 했어? 전 괜찮다고 했어요. 우리 아빠가 엄마 몫까지 다 해주시니까. 피곤했던 몸이 순식간에 긴장으로 바뀌었다. 근데 아빠. 준호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요즘 회사 많이 힘드시죠? 응? 그건 왜 그렇게 생각해? 밤에도 자주 회사 가시고 피곤해 보이시는데 주말에도 출근하시잖아요. 민우는 말을 잃었다. 아들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으려 했는데 이미 다 알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아빠가 저 때문에 해외도 못 가신 거예요? 민우는 놀라서 준호를 바라봤다. 어제 할머니랑 얘기하시는 거 들었어요. 해외 연수 포기하면 승진이 힘들다고. 아니야. 민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준호 때문이 아니야. 이건 아빠가 선택한 거야. 아빠는 준호와 함께 있는 게 더 행복하니까. 정말요? 그럼 회사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준호 얼굴 보면 다 사라지는걸?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물었다. 그럼 아빠, 우리 다음 주에 회사에 가면 안 돼요? 회사에? 네. 제가 아빠 자랑스러운 아들이라는 거 보여주고 싶어요. 민우는 피식 웃음이 나왔다. 그건 안 되지. 대신 주말에 우리 둘이 재미있는 거 하자. 어때? 약속이요? 그래, 약속. 아들을 재우고 난 후 민우는 문득 깨달았다. 어쩌면 자신이 더 많은 위로를 받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걸. 힘들 때마다 아들의 존재 자체가 그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어주고 있었다. 주말 아침 민우는 일찍부터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다음 주 발표할 신규 물류 시스템 기획안 때문이었다. 아빠, 오늘도 이래요? 준호가 실망한 얼굴로 물었다. 미안해.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그때 갑자기 민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과장님, 죄송한데 지금 본사로 와주실 수 있나요? 일본 쪽 데이터에 문제가 좀 있어서. 민우는 한숨을 쉬며 준호를 바라봤다. 아들의 실망한 표정이 마음에 걸렸다.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월요일 아침 일찍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준호가 놀란 눈으로 쳐다봤다. 아빠, 회사 안 가도 돼요? 응. 오늘은 우리 준호랑 약속했잖아. 그날 오후 민우와 준호는 오랜만에 동물원에 갔다. 준호는 신나게 뛰어다니며 동물들을 구경했고 민우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사진에 담았다. 아빠, 여기 와본 지 진짜 오래됐죠? 그러게. 작년 여름 이후로 처음이네. 문득 준호가 발걸음을 멈추고 물었다. 아빠, 오늘 회사 안 가셔서 혼나진 않으실까요? 민우는 잠시 아들을 바라보다가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아빠가 월요일에 더 열심히 하면 되지. 하지만 월요일 아침 예상대로 부장의 꾸중이 이어졌다. 김 과장, 자네 요즘 많이 느슨해진 것 같은데. 민우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퇴근 무렵 부장이 다시 민우를 불렀다. 김 과장, 이번에 자네 승진 검토 대상이었는데 네, 안타깝게도 이번엔 어려울 것 같네. 민우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민우는 휴대폰 배경화면을 바라봤다. 동물원에서 찍은 준호의 웃는 얼굴이었다. 승진이 늦어질지언정 이 웃음을 지켜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아빠 왔어요? 응, 왔다. 오늘 학교는 어땠어? 좋았어요. 그리고 아빠 이거 보세요. 준호가 건넨 종이에는 우리 가족이란 제목의 그림 일기가 적혀 있었다. 우리 아빠는 회사에서 중요한 일을 하시지만 나와의 약속은 꼭 지키시는 최고의 아빠입니다. 민우는 그 글을 읽고 또 읽었다. 승진이나 진급보다 더 값진 상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김민우 과장님, 이번 물류 시스템 오픈 총책임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무가 민우를 불렀다. 전국 물류망 통합 프로젝트입니다. 3개월 정도 지방 출장이 잦을 것 같은데 민우는 순간 망설였다. 이번 프로젝트는 승진의 마지막 기회나 다름없었다. 그동안 놓쳤던 기회들을 만회할 수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였다. 준호야. 그날 저녁 민우는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다. 아빠가 이번에 중요한 일을 맡게 됐어. 또 회사에서 늦게 오시게 되는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났다. 아니, 이번에는 좀 달라. 아빠가 3개월 동안 다른 도시에 자주 가야 할 것 같아. 3개월이요? 준호의 눈이 커졌다. 그럼 매일 못 보는 거예요? 주말에는 꼭 돌아올게. 그리고 할머니가 와서 같이 지내주시기로 하셨어. 준호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다. 알았어요. 아빠가 잘하시면 승진하시는 거죠? 응. 그동안 제가 아빠 때문에 승진 못하신 거 알아요. 이번에는 꼭 성공하세요. 민우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언제부터 아들이 이렇게 의젓해졌을까? 프로젝트는 생각보다 더 힘들었다. 전국 각지를 오가며 시스템을 점검하고 밤늦게까지 회의가 이어졌다. 주말에도 종종 출장이 있었다. 아빠, 오늘은 언제 와요? 미안해 준호야. 이번 주말은. 알았어요. 다음 주에 봐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준호의 담담한 목소리가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과장님, 준호 군이 많이 아픈가 봅니다. 할머니의 다급한 전화였다. 편도선이 심하게 부어 고열이 계속된다고 했다. 민우는 망설였다. 다음 날이 중요한 발표 날이었다. 하지만 전무님 죄송합니다. 아들이 많이 아파서. 발표 전날인데 제가 새벽 첫 차로 돌아오겠습니다. 밤새 달려 도착한 병원에서 준호는 해열제에 취해 잠들어 있었다. 아빠가 올 줄 알았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계속 아빠만 찾았어요. 새벽에 병원을 떠나면서 민우는 결심했다. 어떤 프로젝트도 어떤 승진도 아들보다 중요할 순 없다고. 결국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그리고 예상대로 승진 소식도 들려왔다. 하지만 민우에게는 그보다 더 기쁜 순간이 있었다. 아빠, 이제 매일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 매일 보자. 준호의 환한 미소가 바로 그것이었다. 김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아, 이제는 김 차장님인데 실수. 민우의 차장 승진 소식이 알려지자 팀원들이 축하를 건넸다. 이제 물류 2팀을 맡게 되실 거죠? 후배 과장이 말했다. 네, 많이 도와주세요. 새로운 팀을 맡게 되면서 민우의 책임은 더 커졌다. 20명의 팀원들을 이끌어야 했고 더 큰 프로젝트들을 담당하게 됐다. 김 차장, 이제 위치가 달라졌잖아. 부장이 민우를 불렀다. 팀 성과를 위해서라도 좀 더 늦게까지 자리를 지켜줬으면 하는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팀 운영 방식이 있습니다. 민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불필요한 야근을 줄이고 업무 효율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의 말대로였다. 오히려 업무 효율은 더 올라갔다. 꼭 필요한 회의만 남기고 보고 체계는 간소화했다. 팀원들의 잦은 야근도 사라졌다. 차장님 덕분에 저희도 가정이 평화로워졌어요. 팀원들이 우스갯소리로 말했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다. 아빠, 이제 진짜 팀장님이에요? 어느 날 준호가 물었다. 그런 셈이지. 그런데 왜 아직도 우리 동네에 살아요? 우리 반 민석이는 아빠가 승진하시고 강남으로 이사 갔는데. 민호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여기가 좋잖아. 준호 친구들도 다 있고 옆집 할머니도 계시고 그리고 이 동네에는 우리의 추억이 있잖아. 추억이요? 그래. 아빠가 처음 준호를 만났던 곳도 이 동네고 우리가 함께 자라온 곳이잖아.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아빠, 저도 커서 아빠처럼 될래요. 어떤 면에서? 일도 잘하면서 가족도 챙기는 사람이요. 민우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다. 승진보다 더 값진 건 아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차장님, 잠시만요. 어느 날 퇴근길 민우의 팀원이 급하게 불렀다. 비마트 물류센터 쪽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늦은 시간 물류센터 CCTV를 확인하던 민우는 순간 숨을 멈췄다. 한 젊은 여성이 아기를 안은 채 물류센터 뒤편을 서성이는 모습이 보였다. 저기, 혹시 CCTV를 보던 팀원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아기를 버리려는 건 아닐까요? 민호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금 당장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물류센터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밤이었다. 찬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는 가운데 젊은 여성이 아기를 품에 안은 채 울고 있었다. 저기, 민호가 조심스레 다가갔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여성은 놀라 뒤로 물러섰다. 오지 마세요. 제가 당신을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15년 전 저도 비슷한 상황에 있는 아기를 만났거든요. 그리고 민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준호를 처음 만난 날부터 함께 보낸 시간들, 그리고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지금 그 아이는 제 삶의 전부입니다. 혼자서 키우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여성의 품에 안긴 아기가 작게 울음을 터뜨렸다. 저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빚도 많고 혼자서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민우는 자신이 알고 있는 한부모 지원센터와 복지기관들을 소개했다. 혼자가 아닙니다. 도움을 줄 사람들이 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우는 그 여성을 지원센터로 데려다 주었다. 아기는 당분간 보육원에서 보호하기로 했다. 아빠, 오늘은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집에 돌아오자 준호가 물었다. 아빠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왔어. 누구요? 우리 준호랑 비슷한 아기.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 잘하셨어요. 그래? 네, 그 아기도 이제 우리처럼 행복해질 수 있을 거예요. 민우는 준호를 품에 안았다. 문득 15년 전 그날이 떠올랐다. 한밤중 편의점 쓰레기통 앞에서 자신도 같은 선택의 순간에 있었다. 그때의 결정이 옳았다는 걸 시간은 증명해 주었다. 아빠, 응? 저는요, 정말 다행이에요. 뭐가? 그날 아빠가 저를 발견해 주셔서요. 그리고 지금처럼 또 다른 아기를 도와주시는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민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날의 선택은 단순히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한 게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인생을 바꾸었고 이제는 또 다른 생명을 구하는 힘이 되어 있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15년 전 그날처럼 차가운 겨울밤이었지만 이제 그들의 마음은 따뜻했다. 때로는 인생이 우리를 힘든 선택의 순간으로 이끌지만 그 용기 있는 한 걸음이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민우는 이제 알고 있었다.